로타리는 나한테 무엇을 해주는지 이런 여러 가지 의문을 가지고 그 의문을 풀어가는 방식으로 한번 그 얘기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가 갖기 시작한 의문입니다. 로타리가 정말 우리가 세계 최고라고 얘기하는데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봉사단체가 맞냐? 로타리가 하필이면 1905년이라는 시점에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꼭 생겨나만 했느냐? 로타리가 우리가 혁신의 역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정말이냐? 지금도 그 명성에 맞는 봉사활동으로 세상을 변화시킨다고 우리가 얘기하는데 그것이 확실하냐? 그리고 앞으로 먼 미래에도 로타리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출 수 있을 것이냐? 이런 의문에 대한 제 나름대로 답을 얘기하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타리가 세계 최고, 제일 가장 오래된 봉사단체냐? 그렇진 않습니다. 적십자사가 40년 넘게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사는 사실은 엄밀한 의미의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그 적십자사 총재를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그리고 세금 내듯이 적십자 회비를 걷습니다. 그래서 정부기관과 중간에 걸친 봉사단체로 훌륭한 일을 많이 하긴 하지만 순수한 민간 봉사단체는 아닙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최고, 가장 오래된 봉사단체 맞습니다. 두 번째, 세계 최고냐? 이건 폴 레츠 재단위원장이었습니다. 이번에 한국 로타리 연수회 때 오셨어야 하는데 급한 일로 못 오시는 바람에 저는 교육받을 때 같이 찍은 사진을 올려봤습니다.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CNBC, 미국의 우리로 치면 MBC나 SBS 같은 방송국에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가장 훌륭한 봉사단체 10개를 선정했는데 그 중에 로타리 재단이 3위를 차지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다이렉트 릴리프 맵 인터내셔널 로타리 재단이 공동 1위 100점입니다. 근데 왜 3등이 됐냐? 알파벳 순서에서 뒤져가지고 3등이 됐습니다. 공동 1위입니다. 세계 최고 이거 맞습니다. 이 10개 단체가 다 굉장한 단체들입니다. UN 재단도 있는데 9등했습니다. 유엔에서 만드는 재단이 9등할 때 로타리가 1등했습니다. 세계 최고 맞습니다. 그런데 이 단체들이 미국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의료지원단체나 종교단체인데 우리에게 좀 생소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소한 것은 우리에게 익숙한 것은 라이오스가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각 지구 다니면서 재단쌤들한테 얘기 한 번씩 다 했습니다. 못 들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내가 공부 얼마나 잘하는지 알고 싶으면 오늘 수능시험 봤듯이 수능시험 봐서 나 320점 맞았다 그러면 내가 시간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시험이 없으면 옆에 공부 잘하는 친구하고 비교하는 게 제일 빠릅니다. 그래서 제가 라이온스하고 비교를 몇 년간 해봤습니다. 로타리가 1905년에 창립되니까 라이온스가 1917년에 창립이 됩니다. 로타리가 1910년에부터 표어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히프라피스 모스트 서비스 베스트 해서 여러 번 바꿔가지고 1950년에 초아의 봉사라는 테마를 만듭니다. 그랬더니 라이온스가 4년 만에 우리는 봉사한다는 테마를 만듭니다. 근데 사람들은 초아의 봉사라는 말을 들으면 로타리 안에 아닌 사람은 초아의 봉사가 무슨 뜻이냐고 다시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뜻이 있다고 그러면 훌륭한 단체네. 라이온스는 우리는 봉사한다고 그러면 안 물어봅니다. 쟤네 봉사한대. 초아의 봉사라는 얘기를 10번 들어서 기억할 사람이 우리는 봉사한다 한 번만 들으면 기억합니다. 그래서 라이온스가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제가 이 농담을 각 지구마다 한 번씩 가면서 다 했는데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제가 차기 총재 한 달하고 차기 총재가 됐거든요. 그 차기 총재가 돼가지고 제 옛날 친구들 만난 자리에서 자랑했습니다. 야, 나 이번에 로타리 총재 됐다. 그러더니 축하한다. 그러더니 바로 옆에 있는 친구한테 그 자리에서 돌아서가지고 얘 라이온스 총재 됐다고 라이온스가 익숙합니다. 사람들 많이 알려져 있어요. 나만 그런 이야기 이런 경우 있으신 분 많이 계실 겁니다. 라이온스 장점이 있어요. 후발주자의 장점이 있어요. 스티브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지만 더 많이 삼성전자가 갤럭시를 더 많이 팝니다. 선발주자가 하는 걸 봤더니 저렇게 하는 것도 있네 하고
아이디어를 얻으면 근데 이건 이렇게 바꾸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초화의 봉사가 훌륭한 뜻이지만 라이언스에 우리는 봉사한다가 사람들에게 더 많이 알려져 있어요. 그렇지만 뭐 다 비슷합니다. 다 훌륭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단체고 훌륭한 일 많이 하고 뭐 이것저것 비교한다는 게 사실은 좀 무서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로타리와 라이언스가 가장 큰 차이가 있어요. 뭐냐? 재단. 라이언스도 재단이 있습니다. 1968년에 만들었어요. 로타리가 재단 창립이 1917년 그리고 재단 이사회가 성립이 되고 아츠클럽 회장님이 초대 재단 이사장으로 취임을 한 게 28년입니다. 그러니까 28년부터 따져도 40년 걸렸어요. 테마는 4년 만에 베꼈거든요. 재단 만드는 데는 40년 걸렸어요. 왜 안 만들고 싶었어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뭐 매년 라이언스 홈페이지에 보면 매년 평균 3천만 불 정도의 기부를 하고 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근데 라이언스에서 얼마나 많은 기부를 하는지 제가 자료를 찾기가 어려웠다가 찾다가 이걸 하나 찾았어요. 2014년에 광주 전남 지구에서 우리가 20만 불 기부를 받았다고 보도자료 돌리고 신문에 대서특필하고 파티 열었어요. 근데 신문 기사 내용을 보니까 사실은 18만 불인데 약정한 것까지 합쳐서 20만 불이라고 올렸습니다. 얼마나 20만 불 하고 싶었으면 약정한 것까지 해가지고 저는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라이언스 기부 실적을 부천에 있는 어떤 라이언스 클럽 회장님이 이런 자료를 올리셨어요. 우리가 2014년에 318만 불 기부를 했는데 올해는 362만 불이나 기부했다. 우리 잘하고 있어요. 이거 굉장히 많이 오른 거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 로타리, 한국 로타리는 2015년에 1,400만 불 했습니다. 재단과 관련해서는 라이언스를 우리가 기존 예산이 그러니까 그렇게 훌륭하고 회원수도 우리보다 많고 우리보다 많이 알려진 라이언스보다 로타리가 훨씬 내실이 있는 봉사단체다. 우리는 정말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모인 훌륭한 단체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좋다는 얘기 다시 한번 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가 확실하고 싶습니다. 두 번째, 1905년이라는 시점에 미국의 시카고라는 도시에서 필름이 탄생했습니다. 저도 그 의문을 가지고 이런저런 자료를 보다가 이걸 찾았습니다. 이 전쟁과 질병에 대한 책이 있는데 그 시작이 남북전쟁부터 시작합니다. 남북전쟁이 1861년부터 65년까지 4년간 있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미국의 남북전쟁이라는 전쟁이 있었다는 걸 다 압니다. 그런데 이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 전쟁인지 모릅니다. 이 당시에 1860년대에 미국 인구가 3천만이 조금 넘었답니다. 3,200만 명. 그런데 북군에서 210만 명, 남군에서 106만 명의 군인이 전투에 참여했어요. 3,200만 명 인구에 300만 명이 전투에 참여합니다. 이게 애 빼고 노인 빼고 여자 빼면 총 들고 나올 수 있는 젊은 남자는 다 싸웠다는 얘기예요. 이게 미국이라는 나라에서 우리가 세계 최강의 나라고 가장 민주주의가 잘 되고 있다는 나라에서 이런 전쟁을 한 겁니다. 그리고 36만 명, 25만 명이 죽었어요. 이 전쟁에. 근데 전투 중에 죽은 사람은 20%밖에 안 돼요. 병으로 죽었어요. 60% 이상의 군인들이 병으로 죽었어요. 다리가 총상을 입었는데 골마가지고 죽고, 굶어 죽고, 폐병 걸려서 죽고, 병으로 60%가 죽었어요. 정말 끔찍한 전쟁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끔찍한 전쟁을 겪고 남부가 이제 노예가 해방이 됐어요. 근데 남부에 살던 흑인들이 주인과 노예 사이가 좋았던 사람들은 주인과 종업원의 관계로 그냥 남습니다. 그런데 주인과 사이가 안 좋았거나 주인이 아주 악독한 사람이었던 노예들은 어디론가 딴 데로 가야 되는데 갈 데가 없어요. 돈이 있는 것도 아니고 뭐 배운 게 있는 것도 아니고 가진 건 목동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디로 가냐? 그래서 먹고 살려면 도시로 가야 되는데 남부에서 가장 가기 쉬운 도시가 시카고였어요. 여러분들이 시카고 하면 무슨 뭐 알카포네라든가 뭐 밀주라든가 뭐
기관총 이런 것들이 생각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세계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그 발전하는 도시 시카고에 그 먹고 살 수 없었던 흑인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범죄와 매출과 가난과 뭐 이런 온갖 사회 악들이 시카고의 그 빈민가 어두운 곳을 밝히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로타리가 탄생할 수 있었다. 마치 지륵밭, 더러운 물에서 연꽃이 피듯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로타리 역사가 혁신의 역사냐? 맞냐? 뭘 보고 그렇게 얘기하느냐?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혁신의 역사입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로타리가 가장 먼저 실천한 동사가 공중변소 만들기. 공중변소 만들기가 첫 번째 동사였습니다. 1910년에 했습니다. 근데 이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옛날에는 위생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예를 들면 1860년대에 영국 런던에서 사람들이 수세식 변소 맛을 알았어요. 이게 어디 뒷간 찾아가지 않고 바로 집에서 이 볼일 보고 물만 내리면 냄새도 안 나고 정말 편하고 좋은 수액 변소 맛을 알아가지고 1860년대에 엄청난 수의 수액 변소가 런던에 생깁니다. 그리고 템스강이 톡 떠올려요. 그 물이 다 뼈가 안 되고 강으로 흘러내려요. 위생의 개념이 없었어요. 여러분 유럽 여행 가시면 파리에 베르사유 궁전 다 가실 겁니다. 거기 화장실이 없어요. 왕도 요강에다 올려놨어요. 오줌통. 그래서 그 같이 나온 귀족들은 어떻게 하느냐? 아무데나 가서 쌌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농담이 있어요. 이 파티복 여자들 기부인들 옷이 이렇게 통통이 나잖아요. 이거 오줌 누고 똥 누는 모습 안 들키려고 그런 농담이 있어요. 그럴 정도로 위생에 대한 개념이 없다가 막 생기기 시작했을 때가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는 코흐라는 독일 과학자가 질병을 옮겨주는 것이 세균이다 라는 것을 처음 발표하고 노벨상을 로타리 창립 때도 내놨습니다. 그 공로로. 그 세균이 그 병을 옮겨준다는 것도 몰랐던 시절이에요. 오죽하면 그 100년 전에는 외과 의사가 이 환자 수술하고 이 손을 피 묻은 상태로 다음 환자 또 수술하고 피 묻은 그 손을 잘하겠어요. 내가 이렇게 인기가 있고 능력 있는 외과 의사다. 이 피를 봐. 손 씻으면 감염이 줄어든다는 얘기를 하는 의사가 하나 있는데 제멜마이어라고. 이 사람이 의사협회에서 제명됐어요. 이 새끼가 어디 의사를 보기한 의사가 뭐 손을 안 씻어서 병이 옮긴다고? 이런 새끼가 어디 있어? 제명시켰어요. 그거 불과 얼마 전 얘기예요. 그래서 위생이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 1900년대 초에서야 이 중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했을 때거든요. 바로 그때 공중변소가 있어요. 두 번째, 유엔과 로타리. 로타리 책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1942년에 21개국의 로타리 클럽 지도자들이 모여서 런던에서 회동을 한다. 그래서 이 전쟁은 참고는 끝이다. 이 전쟁이 끝난 다음에 세상을 다시 복원시켜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교육과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렇게 결의를 합니다. 이게 유네스코의 유네스코가 유엔의 교육과 사회와 문화를 발전시키는 라는 취지로 만들어냈거든요. 유네스코의 사상을 이때 로타리 지도자들이 만들었는데 그런데 이 시점이 중요합니다. 2차 대전 약사입니다. 1939년 8월에 히틀러가 독일을 소련을 침공하면서 폴란드를 침공하면서 2차 대전이 시작되는데 1년 만에 유럽이 다 없어집니다. 오죽하면 덩케르크 철수작전으로 영화도 나오잖아요. 독일군이 하도 빨리 쳐들어오니까 철수할 시간이 없어가지고 간신히 덩케르크라는 그 프랑스와 가까운 항구에서 군인들하고 사람들만 실어가지고 영국으로 도망갔어요. 총도 못 가지고 갔어요. 대포, 뭐, 탱크 다 놓고 도망갔어요. 그리고 처칠이 울었어요. 모든 것을 잃었다. 그럴 정도로 2차 대전 초창기에는 독일을 그러니까 축축군을 연합군이 이길 거라고 생각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1942년에 그 히틀러가 도와줘서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이 그 사하라 사막 전투에서 처음으로
그 독일군의 기갑사단을 격파한 처음 일이에요. 바로 그때부터 다 죽는 줄 알았다가 처음으로 이제 이겨서 이거 이길지도 모르겠는데 할 때 이런 선언을 한 겁니다. 이런 게 혁신입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주제인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사실은 같은 사상이 아닙니다. 서양 이 민주주의와 자본주의가 발달한 서양에서는 수백 년간 엄청난 피를 흘리고 희생을 당하면서 정착된 그 정치제도인데 우리나라는 미국이 해방되면서 던져준 선물이에요. 근데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결코 양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민주주의는 사람의 뜻이, 많은 사람이 뜻이 가자고 대로 가는 정치고 자본주의는 돈 많은 사람이 돈이 가자고 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충돌이 일어나서 그 경제민주화라는 좀 정체불명의 단어까지 생겨야 될 정도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는 갈등이 생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도 여러 가지 일을 했는데 그게 잘 안 됩니다. 그런데 그걸 해소하는 가장 제일 대표적인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실천하는 미국에서 개인 기부가 엄청나요. 그 개인 기부가 그 갭을 메꿔주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부하고 봉사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이 물론 그분들을 도와주기도 하지만 이 사회를 안정시키고 이 사회가 안정되어야 나도 편합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의 갭을 우리가 메꾸고 있는 중요한 일을 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너무 소아마비에 대해서 아시는 얘기지만 몇 번 한 얘기지만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게 1955년 4월 12일에 미국의 주요 신문 기사입니다. 우리가 다 아는 신문입니다. 뉴욕 타임즈, 헤럴드 트리뷴, 데일리 미러, 뉴욕 포스트 다 아는 신문입니다. 이게 소프의 백신이 통했다. 폴리오가 길을 찾았다. 폴리오 백신은 안전하고 효과적이고 강력했다. 더 좋아질 것이다. 이런 기사입니다. 미국의 주요 신문이 전부 다 읽는 통기사를 받았어요. 이게 뭐냐면 이날이 소아마비 백신이 만들어졌다고 발표한 거예요. 너 왜 이렇게 난리를 치냐? 이게 아이언 렁이라고 하는 기계, 영어 폐라면서 새로 만든 폐. 이 소아마비가 마비가 올라오다 보면 숨쉬는 기능이 망가지고 죽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근육이 움직여도 숨을 쉴 수 있게 만든 기계예요. 요거 조금 개량해가지고 여러분 나이 드신 분들도 아실 겁니다. 저 연탄가스 중독되면 고압산소 탱크에 집어넣어가지고 살리던 기계 요거 개량해서. 근데 안타깝게도 이 안에 계신 분들 되게 돌아가셨어요. 가까이서 보면 이렇게 생겼어요. 왜 그랬냐면 소아마비가 엄청나게 많이 이게 기복이 있는데 50년대 초에 엄청 돌았어요. 우리나라는 6.25 전 직후, 6.25 동란종 직후 이래가지고 먹고 살고 살아남는 게 급했기 때문에 몰랐던 시절이지만 미국에서 1년에 3만 명, 많을 때는 10만 명씩 소아마비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여름에 주로 유행하기 때문에 가을 학기가 되면 학교 교실에 책상 몇 개가 비고 어떤 때는 책상에 꽃이 얹어 있고 이런 비극적인 일들이 엄청나게 있었어요. 그래서 애들이 사람 많은 곳에 가지 마라 이런 잔소리를 엄청나게 들었어야 되는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럴 때 이분이 제가 아틀란타 세계대회에서 교육기부자 리셉션에 갔다가 만납니다. 이분이 캘리포니아에 있는 의과대학 알파 교수라고 있어요. 이분이 해군 중령으로 입편하신 분입니다. 요 할머니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는 제가 알아주시기 전에 PMGC를 3년 했기 때문에 소아마비에 대해서 이제 그 자료를 나름대로 공부도 하고 하느라고 아까 그 50년대 굉장히 유행했던 것을 알고는 있었는데 이 할머니가 10분 이상을 내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애들 있는 데 가지 마라, 수영장 가지 마라 이런 잔소리 엄청 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50년대 초에 대여섯 살 좀 되셨던 분인 것 같아요. 사실은 멀리서 안 보이시겠지만 실물이 진짜 이쁘세요. 제 파란 눈에 이쁘다는 게 전 그때 할머니인데 초등학교 때 이때 백신이 나타나요. 그랬더니 이게 미국 사람들의 반응입니다. 기자들이 기사 송고하려고 전화기로 뛰어가고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물었어요. 얼마나 이제 소아마비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됐다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메르스 공포 겪었던 거한 10배쯤 된다고 생각하십니다. 이런 식으로 넘어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백신 만들어졌으니까 실험을 해야 되겠는데, 누가 실험 대상 해줄래? 그랬더니 미국에서 200만 명이 내가 해줄게 하고 나섰어요. 새로운 약이 나타나면 인체 실험을 해야 되는데, 인체 실험 하겠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다 돈이라도 좀 주고, 책이라도 좀 줘야지 하는데, 얼마나 소아가 무서우면 200만 명이 내가 받겠다고 나섰어요. 그리고 4년 후에 엘버트 세이빈 박사가 먹는 소아마비를 만들었는데, 실험을 할 사람이 없어요. 다 2달 맞아 나가죠. 그래서 그때 한참 냉전 중이던 50년대 말에 소련하고 동구에 있는 국가에 요청을 합니다. 혹시 실험 대상 해줄 사람 있냐? 그랬더니 7천만 명이 내가 할게요 하고 나섰어요. 이게 의학사에 이런 전례도 없고 앞으로도 이런 데 절대 없어요. 그럴 정도로 무서운 병이었어요. 이게 8485년 회장이신 카로스 칼세코 회장님과 먹는 소아암 백신 만든 엘버트 세이빈 박사가 20년 내에 로타리가 소아암을 없애겠다고 선언하는 사진입니다. 여기서 이 존 시거 박사라는 분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이분이 존 시거 박사 지금 살아계신데 85살쯤 되셨어요. 이분이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분이 로타리 회장하신 분인데 NIH 미국 국립보건원의 바이러스 분과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이러스에 관한 세계에서 가장 권력이 막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다. 이분이 엘버트 세이빈 박사와 같이 일을 하다 보니까 우리 소아암이 한번 같이 없애볼까요? 둘이 얘기를 하다가 로타리하고 얘기가 닿으니까 로타리가 해보자. 그래서 미국의 질병통제센터 당신도 일로 와. WHO 당신도 일로 와. 유니세프 너도 같이 하자. 이래가지고 GPI 소아마비 방면을 위한 총사령부를 만듭니다. 로타리가 가운데 서서 다 이리 오라고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로타리가 없었다면 이 GPI가 생길 수가 없었을 겁니다. 이 아이가 인도의 마지막 소아마비입니다. 그 다리를 좀 접니다. 동영상을 캡처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인도의 신총리가 우리 인도에서도 소아마비가 이제 영원히 사라졌다고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이분이 론 버튼 회장님이시죠.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 근데 인도의 하수물이 있어요. 똥물이에요. 이런 똥물에 이렇게 이쁘게 생긴 애가 자박자박 걸어 들어가더니 머리 감고 세수하고 있다. 그러니까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 일주일 내 소아암을 걸리죠. 이게 끝난 게 아닙니다. 그래서 20년 내에 없애겠다고 했는데 30년에서 2년이나 지났어도 아직 못 없애요. 그렇지만 꼭 해야 돼요. 이 사람이 뱅키라는 애칭을 가진 제 미국에서 교육받을 때 퍼실리테이터 제 선생님인데, 근데 이 친구가 누구야? 어디서 봤더라? 내가 처음 보는 사람인데 어디서 봤어? 어디서 봤더라? 하나 찾았어. 이 사람. 인도의 신총리가 로타리 인도에 소아암이 없다고 선언할 때 이 자리가 제일 상석인 것 같아요. 론 버튼 회장님이 계시고 서 있는 비서는 로타리 총장, 저보다 3년 먼저 로타리 총장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하기 전입니다. 총재 끝난 날입니다. 총재 지내고 로타리 코디네이터 할 때 총장입니다. 인도에서 지금 했더라고요. 근데 아직도 어려운 이유가 뭐냐? 이게 파키스탄의 CNN 뉴스입니다. 파키스탄 경찰이 500명이 넘는 부모를 체포했어요. 제목은 우리 애한테 백신 맞지 말라고 거부하는 부모를 체포했어요. 파키스탄 경찰이 그게 무섭거든요. 감옥에 갇히니까 무서워가지고 애기들 예방주사 맞힐게요. 그러고서는 각서 쓰고 풀려났어요. 예방주사 놓는 예방접종 요원을 풀려받은 지나가서 지하철을 쏘고 지나갔어요. 3명이 맞았는데 1명은 그 자리에 죽고 2명은 옮겨졌는데 다 죽었어요. 이 폭탄이 빵빵 터지고 애들이 이런 데서 굉장히 추운 히말라야 바로 붙이거든요. 아프면 길거리에서 민경받고 총 들고 예방을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어려웠대요. 이게 나이지리아의 에미르,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도지사 같은 족장인데 하도 애기 엄마들이 백신을 맞히지 않으려고 거부를 하니까 이분이 퍼포먼스를 했어요. 이게 2방울이 아니고
한 병을 통째로 들고 이게 말이야 안전한 거란 말이야. 그러면서 한 병을 통째로 들이마셨어요. 들이마시는 장면을 그 백성들이 다 있는 데서 들이마셨어요. 이럴 정도로 어려운 길을 그동안 걸어왔던 겁니다. 이게 제가 아틀란타 세계대회 때 본 로타리가 세상을 돌아다니는 작업차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여기 기관총 하나만 달면 그냥 탱크입니다. 이런 차가 아니면 갈 수가 없어요. 사막도 가야 하고, 정글도 가야 하고, 뭐 어떤 때는 얼음바람도 가야 되기 때문에 이런 차가 아니면 다닐 수가 없어요. 이런 차도 못 가는 곳은 어떻게 가냐, 이렇게. 로타리 마크라고 낙하타고 예방적 주사를 이런 어려운 길을 건너왔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영성에 맞는 활동을 하고 있느냐? 그거는 제가 로타리 재단 역사를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에드가 에너지라는 로타리 아닙니다. 우리 옛날에 크리스마스 실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크리스마스 되면은 실 사가지고 편지에다 옆에다 붙이고 그 돈이 봉사에 사용된다는 거. 이 사람이 제일 먼저 만든 사람. 부활절 때 이스터 3라는 걸 만들어서 팔았어요. 그리고 팔아서 뭘 했냐면은 절름발이 아이들을 돕는 그런 봉사단체를 만들었어요. 만들었더니 로타리에서 처음으로 이 ISCC에 500불을 기부합니다. 이게 1930년에 500불 하면 얼마 안 되는 것 같잖아요. 근데 1930년도 500불이면은 배를 하나 살 수 있었어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제가 제 후배가, 제 대학 후배가 선교사인 친구가 있는데 지금 직업은 세브란스 병원의 외국인 진료소장입니다. 이 친구가 자칭 순천 촌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친구 할아버지가 아틀란타 사람인데 아틀란타 조자 공대를 나와가지고 삼성전자 같은 당시 제너럴 일렉트릭의 취직이 확정됐는데 갑자기 선교를 하겠다고 조선이라는 당시로서는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나이지리아 같은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국장로교에서 네가 선교 신학대학을 나오겠다고 하는데 공대 나온 사람 못 믿겠다. 만약에 네가 네 돈으로 한국까지 가면 그러면 그때서야 믿고 네가 생활하고 선교할 수 있는 그런 뒷받침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아틀란타에 있는 땅 25만 평을 팔아가지고 100분을 만들어서 아틀란타에서 샌프란시스코까지 기차 타고 와서 샌프란시스코 한 달간 배 타고 인천으로 도착해서 목포로 100불 가지고 이때가 이 사람이 1917년생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때쯤일 겁니다. 대학 나오고 1930년대쯤 될 텐데 100불 가지고 물론 미국 땅이 넓긴 하지만 25만 평 팔아서 100불 만들었다.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제 57년에 PHF가 시작되고 63년에 매칭 그랜트 그리고 65년부터 이런 매칭 그랜트 사업이 여러 가지가 이제 만들어집니다. 남아프리카에 이런 것들을 주고 방글라데시에 물교적을 주고 브라질에 아까 졸았어. 기술교육을 주고 불가리아에서도 이런 방법을 주고 그리고 63년에 GSE를 시작합니다. GSE를 시작한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세계 평화인데 사람들이 서로 알아야 평화고 자식이가 있지 서로 모르는 상태에서 어떻게 평화가 가능하겠니 하고 말입니다. 이게 지금은 없어진 VTT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서로 교육도 하고 교류도 하면서 서로를 알아가는 과정을 겪어왔습니다. 그리고 스네이치 프로그램이 우리나라는 스네이치 프로그램을 거의 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스네이치 프로그램으로 방글라데시에서 집 없는 사람들한테 집을 만들어주기도 하고 소아마비 걸린 애가 병원까지 가서 치료받을 능력이 없으니까 차량을 제공해주기도 하고 이런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소아마비 시범 사업을 제임스 도마르 회장님 때 했는데 한번 떨어뜨렸습니다. 이때 소아마비를 우리가 충분히 공유할 수 있겠다. 근데 이게 한두 나라 가지면 될 게 아니고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해야 되겠다는 교훈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13년부터 매칭 그랜트가 글로벌 그랜트 사업으로 바뀌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글로벌 그랜트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3630 지금 김천에 있는
그 장애인 복지재단의 수경재배하는 시설을 만들어준 아주 모범적인 그 사례입니다. 그래서 1917년에 26.5불로 시작한 그 기부금이 100년 동안 41억 불, 이거 작년 통계입니다. 올해는 43억 불로 늘어났습니다. 43억 불의 기부를 받았고, 그 중에 37억 불, 이거는 또 바뀔 건데, 이거는 통계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37억 불을 돈을 사용하면서 30억 명 이상의 사람의 삶을 바꿔놓았습니다. 글로벌 웰스 최근 3년간 상황인데, 2014-15년에 전 세계적으로 1078개에서 1260개로 17%가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한국에서는 엄청납니다. 87개에서 141개로 62%가 됩니다. 글로벌 웰스 사업은 붐이 일어나면서 재단 기부도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이 건수로는 62%가 되었는데 사용 금액으로서는 49%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전 세계적으로는 건수보다는 큰 금액이 들어가는 대규모 프로젝트를 선호하는 쪽으로 가고 있는데 한국 로터리는 거기에는 조금 반응을 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런 그 분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글로벌 사업을 할 때 좀 크게 그림을 그리고 큰 분석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저 서울시내 밤거리를 같이 걸어갈 때 어떤 안경점 간판이 렌즈 스토리 이렇게 그래서 아니 안경 하나 만드는 데는 스토리가 있는데 로터리의 스토리가 없어서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 이상래 총재님 지난 서울 연주회 때 이 130만 불을 기부했다고 엄청 세워가지고 장난치 엄청 했습니다. 이게 장난치 할만합니다. 잠깐 일어나세요.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삼성지구는 170만 불 했습니다. 그러니까 130만 불보다 더 많이 한 지구가 있는데 왜 잘난치라고 얘기했느냐. 인구 대비로 하면 삼원공지구 인구가 120만 명이 좀 넘는데 인구 1인당 1불 이상 그 이상의 총재님이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5천만 명이니까 5천만 불 빼야 되잖아요. 이게 가능하죠? 이런 그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습니다. 삼원공지구하고 366지구 제주지구가 제주지구는 그 65만 인구에 100만 불을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의 인구 2회가 2불을 가까운 기부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366에 지금 오셨나요? 알았습니다. 우리 최우 총재가 글로벌 멘트 사업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사업 3개를 얘기하는데, 정말 20개를 했답니다, 글로벌 멘트. 근데 그 중에 모범적인 사례 3개만 얘기하는데, 그 몽골에 심장병 걸린 애들을 안산병원에 데려와서 수술해서 낚아서 갖고 한 아이가 좀 암됐다고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신안에 있는 지금도에 아니 왜 3610지구에 왜 3750지구에 가서 해적인지는 모르겠는데 3710지구입니다. 이 섬의 지하 관정탑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조금만 잘못하면 바닥물이 돼서 써먹을 수가 없대요. 그래서 관정파 가지고 그 섬에서 물을 자급자족하게 만들면서 톤당 1,000원씩 수도료를 받는데 동네 사람들이 그 로타리 하면 농사질 때나 쓰는 물건인 줄 알았는데 로타리가 이렇게 훌륭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그냥 로타리를 달고 다닌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안산 지역에 있는 다문화 가정 아이들한테 예방접종해주는 사업을 했는데 그게 처음에 10만 불짜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는데 여기저기서 안산시청, 안산도공항에서 도와준다고 해서 10만 불짜리, 1억 원짜리 프로젝트가 3억 원짜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정말 모범적인 사례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산 지역에서는 로타리 모르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그 안산시장이 봉사단체가 워낙 많으니까 로타리 좀 들어오라고 하니까 힘대고
재고 어디 가는지 갈까 뭐 그러다가 이 사업을 보더니 바로 들어오죠. 홍보 회원 영입이 쉽고 그리고 회원들이 안산에서는 로타리 회원들이 어떻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봉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런 봉사 내 마음 뿌듯한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가슴 열고 내가 자랑스러워해도 좋을 정도의 모습을 우리가 만들 수가 있습니다. 우리 350 지구의 박성모 회장인데 이분이 제가 지구대회 때 가서 들었는데 글로벌 멘트 사업에 한번 참여해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PHF를 한 번씩 한답니다. 마지막에 뭐라고 그러냐면 근데 집사람이 얘기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저 아직 전세 삽니다. 그 전세 삽니다 하는 소리가 너무 인간적으로 들려가지고 나와서 이제 사회 발표 좀 하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나와서 이번에 뭐라고 하냐면 전세 산다는 얘기 하지 말라는 얘기 했더니 부인이 아이 부끄러워서 안 되겠다고 이번에 집 사야 되겠다고. 전셋집이 자기 집으로 바꾼다. 평택 융합군 이진영 회장님이 이분이 결혼하고 37년 동안에 시동생 시누이를 전부 분가시키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37년간 떡 팔아서 애들을 다, 그러니까 시동생 시누이도 분가시키고 애들도 다 키웠대. 이제는 이제 좀 허리편만 할 때 AKS 권유를 받고 밤새 고민하다가 하기로 했다. 이런 얘기를 쭉 풀어놓으시는데 진짜 감동이거든요. 여러분 뒤에 있으면 한번 불러서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일산 청와로타리 클럽 고민선 회장은 이게 3년 된 클럽인데 처음 클럽을 만들 때부터 PHF 한구자 못할 사람은 있질 않았거든요. 그래서 20명으로 시작해서 지금 30명 정도 됐는데 의뢰 그냥 1년에 한 번 모든 회원이 PHF 한구자씩 하는 걸로 알고 있다. 이런 방법도 참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이게 제일 어려운 저한테는 숙제였는데, 그러면 먼 미래에도 가능할 수 있겠느냐? 저는 가능하다 보거든요. 왜냐하면 서비스라는 뜻이 세 가지 뜻이 나눔이라는 뜻도 있고, 베푼다는 뜻도 있고, 섬긴다는 뜻도 있는데, 로타리는 섬김의 리더십을 있고, 베푼다는 것은 시대 착오적이라고 하면, 나는 ARC 때 그 이야기하다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어떤 회원이 질문하시더라고요. 나도 로타리 아니다. 나도 베푼다는 생각은 안 하지만 나눈다는 생각을 갖고 왔는데 왜 나더러 섬기라고 하느냐. 나도 집에 가면 가장이고 나오면 사회적으로 친구가 우리 동네에서는 방귀뼈를 끼는 사람인데 왜 나를 섬기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러느냐면은 로타리 회장 총무 노릇해먹기 진짜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말을 안 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2년으로 만납니다. 학연, 주연, 회원으로 만났는데 선배가 애새끼 해 그러면 합니다. 근데 로타리안들은 다 좋은 일 하겠다는 뜻으로 모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 회장이나 신입회원이나 그런 겁니다. 회장이 안 한다고 따라오는 회원 별로 없어요. 그래서 회원 회장이 그런 사람 봤는데 로타리 회장 1년하고서는 탈퇴하는 사람 봤어요. 더러워서 못하는 거예요. 이놈의 새끼를 꼴도 보고 싶다고 그만둔 애를 봤어요. 그게 어디서 나오느냐면 회장이 나 따라와 그러면 안 따라와요. 회장이 회원들을 모시고 섬긴다는 마음으로 일을 하면 그건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우리 회장 총무 진짜 열심히 하면 도와줘야겠어 하고 그 클럽을 이끌어 나가면 그 클럽 잘 돼요. 근데 정말 내가 무슨 죄를 졌다고 섬기면서까지 해야 되겠느냐. 이래 섬김의 리더십을 배우면 사업도 잘 돼요. 집에 가서 마누라한테 그 섬김의 리더십을 발휘하면 나물이 고기 부르고 내 인생을 위해서 이런 정말 겸손해야 하고 섬긴다는 마음을 배울 수 있는 좋은 학교라고 봅니다. 그래서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활동적이고 우리는 효과적이고 우리는 정말 살아있다. 윤상도 이사님이 이런 말씀. 로타리는 멀리 보는 인내와 굳센 믿음과 행동하는 용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당신들 덕분에 세상은 빛나고 부모는 웃고 아이들은 놀고 지역사회는 번성하고 불보고 힐링하는 우리 미션이
언제까지 지속될 것이다. 이 얘기를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이게 1943년에 포렌스 대장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100년 후에 로타리안들에게라는 그 메시지를 난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당시에 아주 초창기 녹음 기술을 가진 와이어 레코더라는 게 있었어요. 저는 신문을 못 봤습니다. 그 설명에 되고 있습니다. 와이어 레코더라는 녹음기에 녹음을 해서 지금 진공 포장해가지고 묻어놨다. 2043년에 핀다. 작년을 1943년에 100년 후를 생각한 거죠. 김덕호 의장님 이 말씀만 하겠습니다. 장만영 총재님이 차기 총재 배우자들한테 로타리는 무엇인가라는 스피치를 하시는데 제가 보고 감동받아가지고 바싹 마른 빵이 있어요. 아무짝에 쓸모없이 굴러다니는 빵이 있는데 이 빵을 다시 촉촉하고 먹음직하게 만드는 방법이 무엇이겠느냐. 제가 어떤 대학교 가서 강연하는데 애들이 그걸 안 돼요. 다른 촉촉한 빵 사이에 대해서 우리가 로타리를 하면서 혼자 있고 뱃삭빵을 혼자 외톨이로 있고 어렵고 이런 사람들을 같이 품에 안고 따뜻하고 촉촉한 빵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간직한다면 봉사는 얼마든지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게 제 아버님이 제가 5살 때 무주목수님이 산을 사셔가지고 나무를 심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40살이 되면 수도권에서 등산에 병원을 지을 돈을 나무 팔아가지고 마련해야 되겠다고 마련해서 산이 있는데 근데 전 병원을 안 만들고 의원만 하기 때문에 산이 할 필요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벌목을 해야 된다고 했는데 너무 오래되면 안 된다고 해서 하라고 돈을 받았어요. 근데 이 벌목 업자가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보냈습니다. 다른 데는 다 뺐는데 요 나무를 못 빼겠대요. 이건 40년 전에 심은 나무가 아닙니다. 자세한 겁니다. 로타리안들이 우리가 정말 이 번호업자는 자기가 빼가지고 그냥 팔면 장부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것만은 못 빼겠더라고 사진 찍어서 봤습니다. 로타리안들은 이런 사람들이에요. 이런 마음으로 봉사를 열심히 하셨으면 하는 부탁으로 시간 주셔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